대중문화는 대중사회에서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예요. 주류 문화. 대다수가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주류 문화라고 하죠. 주류 문화는 좀 따로 써줄게. 자, 어떤 성격을 갖느냐? 로 물어보는데 어떤 성격을 갖느냐? 대중문화적, 주류 문화적 성격을 갖습니다. 주류 문화적 성격을 갖습니다. 라고 하고요. 전체문화다라고 해요. 자, 3번 변화. 어떤 변화냐면 대중매체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게요. 대중매체. 그래서 대중매체가 영어로 뭐야? 미디어, 그치? 다중매체, 멀티미디어, 대중매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뭐로부터 어원일까? 어원이 되었을까? 미디움, 중간의라는 거죠. 전달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전달의 역할을 하는 걸 매체라고 하고요. 이 대중매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 대중매체. 여기는 예전에는 어떤 대중매체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통이라고 했다고 무슨 농경사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대중매체가 없었죠. TV가 나온 이후고요. TV가 나온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업사회 이후라고 합니다. 산업사회 이후식이고요. 자,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 자, 어떤 종류들이 있었냐면요. 기업, 미은, 티귿. 인쇄매체 가장 먼저 등장했죠. 인쇄매체. 그 다음에 음성매체 등장했습니다. 음성매체. 그 다음 영상매체였고요. 영상매체. 자, 전통적 대중매체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인쇄매체는요. 책, 잡지, 신문을 말하고요. 등등등 등에 또 있으면 있을 수 있겠죠. 또 음성매체는요.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 음원, 카세트 테이프. 또 영상 매체는요, 영화, TV,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빌려서 왔잖아. 이런 거를 동영상. 자, 지금 우리 오빠가 사실 김윤기 씨가 그렇게 DVD를 빌려서 많이 봤었어요. DVD를 많이 빌려서 봤었는데요. 진짜 내가 기억하는 오빠는 DVD만 봤던 오빠야. 그 방에서. 영화 같은 거 DVD로 빌려가지고 봤던 오빠란 말이야. 그 오빠가 영화계에서 이렇습니다. 와, 연극 영화과를 처음에 오늘 참 신기했어. 자, 시각적 매체죠. 얘는 시각. 그리고 얘는 청각, 얘는 시청각 요소를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등장 순서는요. 등장 순서는 인쇄, 영상, 음향이라고도 해. 자, 인쇄, 영상, 순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기는요. 인쇄매체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TV 뉴스보다 신문이 훨씬 신뢰도가 높았어요. 왜? 이미 인쇄되어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어. 자, 이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방향 매체입니다. 일방향 매체예요. 공급자,
자, 그거를 받는 사람,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요즘은 어떤 거예요? 쌍방향 매체죠. 그죠? 자, 니은. 즉, 다른 말로 생산과 소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생산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산자. 뭐 이때 생산자 그런 거. 지금도 있는 직업들이에요. PD, 감독, 작가, 뭐 음원 제작자. 기자. 소비자는요? 시청자. 그래서 시청각 요소를 사용하는 거야. 시청자. 또 감독이 영화 감독이면 관객. 또 청취자. 신문 구독자. 소수 생산자는요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이었고 소수의 전문화된 생산자. 다수의 수동적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요, 이걸 대중조작에 용이했습니다. 대중조작에 용이했습니다. 3S 기법으로 여론을 조작했어요. 중학교 때 3S 기법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 왜 했는지, 이 여론 조작 왜 했는지 볼게요. 권력자의 비리부패를 은닉하기 위해서요. 숨겨주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대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중의 관심을 변경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중의 관심을 변경하는 거죠. 3S 중학교 때 배웠을 수 있는데 3S의 의미.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렸어. 계엄을 터뜨렸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뉴스 보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어디 뭐 KBS 뉴스로 10분 딱 하고 SBS나 MBC랑 다른 데는 다 손흥민이 골 넣는 거를 한 300번 틀어줘. 명장면 리플레이 하면서 아니면 뭐 계속 그렇게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이 골 넣는 거를 스포츠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 아니면 갑자기 야구를 하라 그래. 한국령. 그 다음에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를 미친 듯이 개봉을 시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상황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스크린, 영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야한 걸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에마 부인
3이라던가 돌쇠 3 막 이런 거 엄청 나왔던 거죠. MRV2 막 이런 것들. 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파민 뿜뿜하고 정치에 관심 가지 말라고. 정치 얼마나 지루해. 재미없죠? 자, 도파민 뿜뿜. 예전에 사실 개헌 같은 거면 보겠지만 개헌 같은 게 아닌 것도 중대한 상황이 얼마나 많니?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야한 거 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열애설이 막 몇 개씩 막 터져 나오면 우리나라 정치에 무슨 일 있나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다 이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야한 거, 재밌는 거 틀어줘도 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세요. 자, 이 시기 이것만 봐도요 굉장히 상업주의죠. 굉장히 상업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막 쏟아내는 시기예요. 지금도 선정적이고 자극적 정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요, 많이 나오지만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법 같은 게 많이 강화가 돼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이제 뭐 기레기다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또 관심을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전통적 대중매체의 변화를 보는 걸까요? 대중매체가 변화했는데 그럼 요즘 현대적 대중매체라고 하나요? 아니요,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라고. 뉴미디어 뭐예요? 인터넷의 발달로 나온 것들. 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하죠. 뉴미디어는요, 쌍방향 매체입니다. 쌍방향 매체고요. 이 특징을 좀 가졌을까? 프로슈머가 등장. 대중주자. 자, 쌍방향 매체다. 자, 왜 쌍방향 매체예요? 사람들 댓글도 달고요. 소비자가 댓글을 달고요. 언니 그거 잘못된 정보 같아요. 피드백도 달아요. 그리고요. 또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해.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반박도 하죠. 그죠? 아니면 시청자가 단 댓글에 내가 반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친참매 같은 사람 봐봐. 시청자 참여. 시청자 참여 소통을 하잖아. 직접 그 방송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시청자를. 프로슈머는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입니다.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에서 프로슈머예요. 생산과 소비가 통합된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어떤 게 있죠? 1인 미디어예요. 전통적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대중조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뉴미디어는요. 옛날에는 여론조작이라는 말 없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만큼 감추기가 쉬웠던 거야. 1
자, 그 다음 대중매체 특징 비교. 자, 정보의 신뢰성은요, 인쇄 매체가 가장 큽니다. 한 번 쓰고 나면, 한 번 출판으로 찍어내면요, 못 고쳐요. 이미 흔적이 남아버려요. 그 다음이 영상, 음향 매체. 송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이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는 너무 재가공이 쉬워요. 가짜일 수도 너무 많고요. 정보 획득의 동시성은요. 획득이랑 전달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획득의 동시성과 전달의 동시성. 획득의 동시성과 전달의 동시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획득의 동시성은 뭐냐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그 정보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얼마나 잘 획득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었어. 김정은이 죽고 김주애가 100만 군대를 데리고 남침을 하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서울역에 있다고 생각해봐. 서울역에 같이 있을 때 이거를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잖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받는 겁니다.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TV가 아니더라도요. 긴급방송입니다. 현재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은 사망, 김주의 100만 군대를 데리고 남친 중. 현재 파주까지 진입. 방송을 해도 돼요. 방송을 하면요. 거기에 3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치? 동시에 내가 귀를 막으려 해도 들어온다고요. 내가 눈을 감았더니 방송을 해. 귀를 막았더니 눈을. 영상 매체, 음향 매체가 가장 동시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이 인쇄 매체, 뉴미디어예요. 선생님 핸드폰 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누구는 핸드폰 늦게 키고 누구는 핸드폰 빨리 킬 텐데 동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뉴미디어. 그래서 이 두 매체는 비동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냥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뭐예요?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뉴미디어가 가장 크거든요. 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전문 유튜브가 있어. 막 100만이야. 그 사람은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실시간 방송만 켜도 자기가 원하는 최대의 많은 사람들 제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뉴미디어예요. 방송은요? 야, 저 부장님 허락 맡아야 되고 저 방송국 시간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카메라 켜져 있나요? 아직이요. 저 지금 불 들어왔는데요. 안 되는데 불 다시 꺼. 온 에어 한 다음에 아나운서 섭외해야 되지, 그지? 아나운서 누가 할 거냐, 누구 MBC 간판 그 사람 휴가다, 무슨 작가님 지금 작가가 할 때가 아니라 김주혜가 오고 있다고 난리
난리칠 거예요. 사실 방송국에 안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비하가 나올 수 있어요. 5초 안에 할 수 있지만요. 제니가 만약에 은퇴를 하겠대. 전 너무 지쳤어요. 블랙핑크 은퇴합니다. 제니도 은퇴합니다. 이거를 방송에 가서 KBS에 가서 제가 하겠다. 당연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요. 자기 인스타 갑자기 켜가지고 하면 50만 팔로워 돼서 바로 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 전달 동시성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고요. 정보 획득의 동시성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고 생산자가 정보를 전달하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 전달 동시성 뉴미디어가 가장 크고요. 가장 빠르고 영상 음악. 그나마 실시간 방송 할 수 있죠. 생방송 그나마 할 수 있고요. 인쇄 매체가 가장 느립니다. 글 쓰는 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것도 찍어내는 데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이 정보 전달의 동시성. 전달의 동시성은 그러니까 진짜 동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하냐면 정보 전달의 신속함이야. 신속한 전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신속한 전달은 다시 말해서 뉴미디어고요. 자, 그러면 대중문화 끝이 났고요.